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5월 14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장이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고, 90의 유예지만, 관세를 지금 120% 수준 많이 낮췄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 해소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스탄불에서 만나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서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트럼프도 여기 가세에서 휴전하게 되면 내가 글로 가겠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도 그런 기대감으로 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스닥이 잘 버티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미국 주식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부분이 될지 관세가 해소된다고 하지만 또 이면에 어떤 중국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미국이 태클을 걸 수 있고 사실 뭐 펜타닐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도 아직 펜타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징벌적인 부분이 있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이 또 그 자극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또 공격하는 제스처가 나오면 또 미국 주식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주식도 조심할 때는 됐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 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미국 무역 갈등, 미중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그러면은 상관없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변수들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또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트럼프가 워낙에 또 밀당의 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화해한다는 것에서 또 갑자기 또 어떤 트집을 잡아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된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화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5% 넘게 급등을 했었고, 환율도 1,400원대 이하로 또 안정화를 점차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오늘 뭐 1,400원대 한번 쭉 날라왔다가 오늘 또 장대음봉 맞고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1,400원, 1,300원 이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도 결국에는 일단 좀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또 환율 절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원화 환율 절상 왜냐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낮추려고 하면서 무역 적자 해소를 제일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그 추세적으로 좀 절상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1,300원대 밑으로 향할 것으로 1,400원 1,400원대 밑으로 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인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고 뭐 전쟁에 대한 공포 리스크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조명이 되기 시작하면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스닥과 환율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가운데 환율은 또 어떤 상승의 반등의 국면에 놓여져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환율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외국인 자금들이 또 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들도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정책적 기대감도 남아있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면모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월달은 정책주 위주로 봐야 된다. 개별 테마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5월 말부터는요. 정책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선이 이제 코앞이고 특히 대선 이후에는
정책 관련주들이 또 우수수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모든 기대감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관련주 매매는 5월 중순까지가 좀 유효하다. 5월 말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또 거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제가 5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블루엠텍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어떻게 됐죠?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면서 54%. 디니 파마텍도 좋은 모습. 그리고 뭐 애프터장에서는 뭐 95,200원까지 올라가면서 또 올라갔고요. 고용도 또 신고가 갱신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오늘도 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와 연관된 종목군도 잘 봐야 됩니다. 뭐 LS 마린 솔루션이나 또 뭐 일진전기, 그쵸? 그다음에 뭐 세명전기, 그다음에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도 눈여겨 보시고요. 크랙서도 뭐 요복 관련주 잘 몇 개서 보자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신고가 갔고요. SGX 엔진 하나베이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솔리드가 애프터서 좀 빠졌어요. 1분기 매출은 선방했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져서, 그래서 솔리드는 내일 좀 장을 좀 보면서 손절을 해야 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자고. 솔리드는 하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은 게 6G 관련 투자, 또 적에도 인공위성 스타링크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솔리드는 뭐 이번에 손절을 혹시 하더라도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또 봐야 됩니다. 아이센스 의료기기 관련주 다 좋은 모습 보여줬죠. 최근에 아이센스 또 뭐 동원한택. 근데 동원한택도 사실 좋았는데 좀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정 부분 손절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대웅제약, 대상 이런 것도 괜찮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삼양식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국전력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기회가 된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죠. 어제 세개 조정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 한국전력이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민감주지만 한국전력은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서로 언밸런스가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또 빠지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한국전력이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원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조정시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형태의 이제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또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제일 정확한 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도 괜찮고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원전 관련주 제가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크게 하락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오히려 매수 찬스, 특히 이 513 부근에 가까이 왔을 때 매수 찬스로 쓰면 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또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태양광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가 좀 쉴 수 있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전고점 뚫었으니까 좀 더 올라가는 모습 나오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 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풍력 쪽으로도 돌 수가 있어요. 뭐 SK D&D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웅이라든지 이런 뭐 CS 윈드 이런 종목들도 좀 체크해보는 전략. CS 윈드가 어느 정도 강하게 먼저 올라가 줬죠.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게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될 수 있겠죠.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이라든지 또 이건 홀딩스 같은 종목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태양광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는 5월달 중순 정도까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대감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재료 소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뷰티 쪽에서는 이제 뭐 코스맥스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관련주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국 콜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콜마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여전히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참고해 주시고 뭐 하이브나 뭐 디어유나 또 큐브 엔터 이런 엔터 관련주도 이제 후속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업종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움 엔터가 상한가도 갔는데요. 어쨌든 엔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잘 보셔야 돼요. 라우 로보틱스가 오늘 뭐 상한가 갖다 풀리긴 했지만 로고 말고 유일 로보틱스 그렇죠? 이것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형 수술 로봇 말씀드렸던 것들 뭐 큐렉소 이런 기업들 또 PLS 메케닉스 뭐 로보티즈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중국의 뭐 로봇 업체 납품한다는 이슈로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로보스타나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클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미그룹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그러니까 비만치료제까지 살아있어요. 한미약품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만치료 D&D 파마텍이 또 신고가를 계속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얘는. 그 다음에 대신에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만 치료제가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또 그 밖에도 이제 뭐 아이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일단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 사실 좀 애매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무조건 28만 원대까지만 깨지지 않는 흐름을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크게 밀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에이빌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정의 폭이 크지 않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벼운 쌍바닥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열려있다. 그래서 추가적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이빌바이오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아이노베이션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겠다. 하지만 신고가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때 노려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져요.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음봉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에이프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번 차기 또 우상향 종목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일단 조금 기대하려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달은 좀 넘기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가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반도체는 분할 매수하기는 좋아요. 그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고요. 근데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그동안에 많이 그러니까 이슈가 남아있는 게 뭐 네오셈, CXL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이런 경목군들, 인노공업,
이런 기업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길게 중기적으로 6개월 이상 본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지금도 가능한데 조정시 매수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나 차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업종은 조금 지켜봐야 돼요.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런 것도 단기적인 반등이 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등을 내가 기다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피초엠이 최근 유성증자를 작용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조금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차라리 보는 게 맞아요. 그 종목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고,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뭐 오션이나 그렇죠? 항공우주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떤 이 종목 섹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 AI에 대한 모멘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도 잘 봐야 되긴 합니다. 마음 AI나 클라우드웍스 이런 기업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6월 달에 조금 오히려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정책적인 어떤 일시 소멸로 꺼질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잘 매매를 하시고 6월 달에는 조금 더 좀 흐름을 좀 보고 나서 그때 뭐 좀 뭐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정책 관련주가 조금 더 아직까진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방산, 뷰티, 엔터 이쪽도 괜찮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에너지 관련주는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잘 봐야 되고, AI 그렇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관련주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내일도 성투하시고 좋은 저녁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